네, 이번에는 미니 드론 로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선생님들 받아보신 로니 상자 열어보시면 안에는 드론 본체라고도 하고 기체라고도 할 거예요. 드론과 조종기가 들어있고요. 그 외 구성품으로는 드론 프로펠러 여분이에요. 여분의 프로펠러와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조종기는 AAA 건전지를 사용하는데요. 이 AA 건전지는 따로 동봉되지 않으니 선생님들께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 뒤편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드론이 준비되었고요. 수업 전에 선생님들께서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니 드론, 로니는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드론과 조종기가 짝꿍으로 연결되어서 나와요. 이 연결되는 걸 페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보셔서 따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바로 조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수업을 하시려면 똑같이 생긴 드론을 여러 대를 사용하게 되니까요. 아이들이 내 드론과 다른 친구의 드론을 혼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드론의 본체와 조종기에 숫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좋은데요. 숫자 1 스티커를 여기 본체에, 그리고 조종기에도 숫자 1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다른 드론엔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아이들이 내 드론과 다른 친구의 드론을 혼동하지 않고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 작업 한 가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드론에는 앞과 뒤 방향이 있어요. 프로펠러를 보시면 흰색 프로펠러 2개가 있고 검은색 프로펠러 2개가 있는데요. 흰색 프로펠러가 있는 쪽이 앞쪽, 검은색 프로펠러가 있는 쪽이 뒤쪽입니다. 아이들이 날리다 보면 드론이 돌아가면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드론이 높이 있기 때문에 프로펠러 색깔로 드론의 앞뒤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검은색 프로펠러의 요 뒤쪽 가드 부분에요. 여기에 잘 보이는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구분하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팁들 참고하셔서 수업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드론의 배터리를 충전해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조종기인 AAA 건전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거는 드론의 기체, 본체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요거는 동봉된 충전기를 사용해서 충전해 주시면 되는데요. 충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40분, 드론이 날 수 있는 시간은 5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시간 5분 참고하셔서 수업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여분의 배터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준비가 되고요. 참고로 이 배터리는 꽂아놓고 주무시거나 하면 배터리가 부풀거나 배터리가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충전이 완료되고 나면 배터리를 분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수업 준비가 다 되었네요. 그럼 이제 드론의 이착륙법과 조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종하기 전에 배터리를 연결해야겠죠. 동봉된 배터리를 드론에 연결해 주시는데요. 드론을 뒤집어 보시면 배터리를 꽂는 부분이 있어요. 배터리에 쓰여 있는 글자가 내 앞쪽 방향으로 보이도록 끼워 주시고요. 드론 본체에 보면 홀더가 있고 배터리에서도 나온 이 연결 부위가 있어요. 이거를 폼의 모양에 맞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끼워 주시면 드론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조종기를 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AAA 건전지를 넣었고요. 조종기의 제일 가운데에 있는 버튼이 전원 버튼이에요. 이 전원 버튼 3초간 꾹 누를게요. 하나, 둘, 셋. 띠리리 하는 소리가 나면 조종기의 전원도 켜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론과 조종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드론을 이륙하는 방법, 착륙하는 방법 중에 이륙하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륙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버튼으로 자동으로 이륙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내가 수동으로 해서 이륙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종기에 보시면 레버라는 게 있어요. 레버가 2개 있고요. 오른쪽 레버 가운데 쪽 옆에 보시면 LED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스타트, 스탑이라고 적혀 있는 작은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고 꾹 누른 상태로
하나, 둘, 셋 기다리시면 프로펠러가 먼저 돌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 이륙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드론의 프로펠러가 도는 시동 과정과 실제로 뜨는 이륙 과정을 한 번에 해주기 때문에 자동 이륙이라고 부를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시동과 이륙을 직접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시동을 걸 때는 이 두 개의 레버를 대각선 아래쪽으로 밀어주시거나 대각선 바깥쪽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프로펠러가 먼저 돌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로펠러가 돌고 있으면 손을 떼고 왼쪽에 있는 레버를 위로 올리시면 시동이 걸린 드론이 위로 이륙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륙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은 착륙하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착륙 방법은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수업 때 선생님들께서 비상착륙, 급하게 착륙하실 때 사용하셔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네 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자동 착륙입니다. 아까 자동 이륙했죠. 똑같아요. 이것도 날고 있는 드론을 착륙하게 하고 시동이 꺼지게 하는 것을 자동으로 버튼으로 하는 건데요. 아까 눌렀던 드론이 날고 있을 때 날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눌렀던 스타트 스탑 적혀 있는 이 작은 버튼을 3초간 눌러줍니다. 꾹 누르고 하나, 둘, 셋 기다리시면 드론이 슉 내려오고 땅에 닿으면 천천히 프로펠러가 멈출 거예요. 이게 자동 착륙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착륙인데요. 요 왼쪽에 있는 레버, 아까 이륙할 때 사용했었죠? 요 레버를 아래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드론이 날고 있을 때 왼쪽 레버를 수직으로 아래로 밀어주시면 드론이 땅으로 쭉 내려오고 땅에 닿으면 프로펠러가 천천히 멈추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동 착륙과 수동으로 손으로 레버를 내려서 착륙하는 수동 착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요. 드론이 너무 멀리 갔다거나 아이들이 이 착륙을 잘 하지 못하거나 드론이 예를 들어 커튼 사이에 들어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비상 착륙입니다. 원래는 드론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동이 꺼지는 방식으로 착륙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모터를 강제로 종료해서 드론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개의 레버 중에 왼쪽에 있는 레버를 내리시고요. 내리시면서 동시에 위쪽 측면에 보시면 버튼이 한 개 더 있어요. 이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는 거예요. 내리면서 누른다. 다시 왼쪽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서 누른다. 그러면 날고 있던 드론이 천천히 저희 원래 착륙할 때처럼 천천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모터가 꺼지면서 프로펠러의 모터가 꺼지면서 툭 하고 떨어질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드론에 좀 무리가 또 손상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아무 때나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조정이 되지 않거나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상착륙을 통해서 드론을 멈추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날고 있는 드론이 있어요. 근데 이 드론이 누구의 것인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드론만 날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조종기로 드론을 끌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드론을 멈춰줘야 하는데요. 그때는 드론을 잡고 지금 프로펠러가 돌고 드론이 날고 있는 상태예요. 이 드론을 손으로 잡고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뒤집어도 프로펠러가 한 3초 정도 돌 거예요. 근데 그래도 꾹 잡고 3초 기다리시면 프로펠러가 멈추게 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과 비상착륙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 무리가 많이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지는 않되 말씀드린 대로 비상사태 시 이렇게 사용해서 드론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드론에 이륙하는 방법, 착륙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드론 조종하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이미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레버가 드론을 위로 뜨게 하고 내려오게 하는 레버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 아래로를 했죠. 그리고 드론이 뜬 상태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이 동작은 오른쪽 레버로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오른쪽 레버를 제가 같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레버를 위로 밀면 드론이 앞으로, 아래로 하시면 뒤로, 왼쪽으로 하시면 왼쪽, 오른쪽으로 하시면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종기로 조종하는 것 중에 이쪽 레버에서 왼쪽 오른쪽은 말씀을 안 드렸죠. 그래서 이 상승 하강하는 이 레버의 왼쪽 오른쪽은 어떤 거냐면 드론의 회전이에요. 드론이 날고 있죠. 이 드론을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이륙 착륙, 오른쪽으로 전후 좌우. 드론을 돌릴 때는 이 왼쪽에 있는 레버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론은 실제로 알리시고 조종해 보시면 좀 더 금방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멈추고 직접 한번 날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륙, 착륙 조종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버튼을 이용한 자동 이륙을 할 거고요. 레버를 이용한 수동 착륙을 할 건데요. 자, 먼저는 버튼을 3초간 누를 거예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른 다음 하나, 둘, 셋. 프로펠러가 돌면 조종기에서 손 떼주시고요. 네, 드론이 날았어요. 드론을 조금씩 조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왼손에 있는 레버를 내려서 바닥으로 내리겠습니다. 네, 바닥에 쿵 하고 도착했지만 도착한 다음 프로펠러가 멈췄어요. 이렇게 해서 드론의 이륙과 착륙 조종하는 거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론의 기본적인 비행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외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어서 조종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종기의 위쪽 측면에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드론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한번 눌러보시면 삐삐. 다시 들려드릴게요. 한 번 누르면 삐, 두 번째 또 삐삐, 또 한 번 누르면 세 번째에는 삐삐삐. 삐 소리가 드론의 스피드 첫 단계, 제일 느린 단계고요. 소리가 두 번 들리면 2단계, 세 번 들리면 3단계입니다. 3단계가 가장 빠른 속도예요. 두 번째로는 이 버튼을 꾹 누르시면 플립이 되는데요. 플립은 뭐냐면 고개 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론이 날고 있을 때 이 플립 버튼을 꾹 누르고요. 3초 기다렸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밀어주시면 내가 누른 방향 쪽으로 드론이 한 바퀴 돌게 될 거예요. 이게 플립 기능입니다. 그 옆에 왼쪽 레버 대각선 안쪽으로 있는 버튼이에요. 여기는 헤드리스 모드라고 적혀 있죠. 헤드리스 모드는 뭐냐면 드론에게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흰색 프로펠러가 앞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비행을 할 때는 드론의 방향을 기준으로 드론이 날아다니고 저희가 그것으로 조종을 하는데 헤드리스 모드로 변경하게 되면 이 드론의 방향과 상관없이 맨 처음 이륙했을 때의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드론이 돌아갔어요. 그래도 이륙했을 때는 이쪽이 앞쪽이니까 이쪽을 앞쪽으로 생각하고 드론이 조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헤드리스 모드가 되면 조종기의 가운데 불이 깜빡깜빡 할 거예요. 이때는 이 조종기가 조종 모드가 헤드리스 모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 버튼, 같은 버튼을 꾹 누르시게 되면 여기 밑에 페어라고 적혀 있어요. 페어링이 되는 기능인데요. 이 페어링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아까 시동했던 버튼이에요. 스타트, 스탑 써져 있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짧게 누르면 드론에 있는 이 LED 색깔이 바뀌어요. 삑, 삑, 삑 짧게 눌러주시면 드론의 LED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미니 드론 로니는 기본적으로 호버링이 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완전히 자기 자세를 잡아주는 건 아니고요. 드론이 이륙했을 때 자기의 고도, 자기의 높이를 유지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후 좌우까지 잡아주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드론이 이륙한 후에 앞쪽, 뒤쪽,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조금씩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걸 흐른다고 표현하는데요. 드론이 이렇게 흘러갈 때 내가 조종하지 않았는데 드론이 흘러갈 때 이 자세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 가운데 있는 트림 버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드론을 날렸는데 드론이 오른쪽으로 흐른다 하면
요 트림 버튼 중에 왼쪽 L 적혀 있어요. 왼쪽 버튼을 한 번씩 눌러 가시면서 드론이 다시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오른쪽으로 흐르지 않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전후 다 똑같고요. 내가 아무리 트림 조정을 했는데도 드론이 계속해서 방향이 이상하게 흐른다 하면 드론을 평평한 데 놓으시고 가운데 있는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0점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트림 버튼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륙 수업 하실 때, 이착륙 수업 하실 때 드론이 이렇게 날아서 아이들이 이륙을 했는데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드론이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드론을 손바닥으로 살짝 밀어주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드론이 오더라도 손바닥으로 살짝 밀어주면 앞으로 가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착륙 수업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페어링 기능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미니 드론 로니는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드론과 조종기가 짝꿍이 되어서 페어링이 되어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어쩌다가 간혹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직접 이 연결을 해주시는 걸 페어링이라고 하는데요. 페어링 하시기 전에 중요한 점은 페어링은 조종기랑 드론을 연결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대씩, 그러니까 이 드론이 페어링이 될 때는 다른 드론과 조종기는 꺼져 있어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해주셔야 되고요. 페어링을 해주실 때는 조종기도 꺼주시고 가운데 버튼 꾹 누르면 꺼져요. 그리고 드론의 배터리도 빼줍니다. 지금 다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페어링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드론의 배터리를 연결해주면 드론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이때 빠르게 10번 정도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불이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예요. 이때 바로 조종기를 켜줍니다. 가운데 버튼을 꾹 켜졌죠? 그리고 바로 페어링 버튼을 꾹 3초간 눌러주시면 따라란 하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페어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날리시면 드론이 잘 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 미니 드론 로니 부가적인 기능들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도 수업하실 때 참고하실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론을 날렸는데 드론이 안 난다, 고장이 난 것 같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드론을 날렸는데 드론이 그냥 바로 뒤집어져 버렸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겨울철에 발생하는 경우인데 드론 배터리가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데 들어와서 작동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오류들이에요. 그때는 그냥 배터리를 뽑아서 손에다가 따뜻하게 해주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꽂아서 사용해 보시면 잘 작동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점은 고려하셔서 미리 수업 준비해 주시면 좀 좋겠죠. 두 번째는 프로펠러 관련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인데요. 이 프로펠러가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먼지가 많은 곳을 한 바퀴 돌았다거나 머리카락이 있는 곳을 돌았다거나 하면 프로펠러 사이에 특히 머리카락들이 낄 수 있어요. 그러면 한쪽 프로펠러가 아예 안 돈다거나 잘 안 도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프로펠러를 뽑아서 안에 낀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끼워 주시면 잘 날 수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 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조종을 잘 못하고 드론이 머리카락 쪽으로 오게 되면 이 머리카락이 바람에 빨려 들어가면서 머리에 드론이 붙거나 머리카락이랑 꼬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드론 수업을 할 때는 여자친구들은 머리를 묶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준비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여분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드론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10명, 20명 됐을 때 다 같이 드론을 날리는 수업. 특히 처음에 드론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수업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드론을 날릴 때는 조를 지어주시고 혹은 몇 명씩만 나와서 다른 친구들은
나와 있는 친구가 조종하는 것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해주고요. 앞에 나온 친구들이 드론을 이륙하거나 착륙하거나 하는 것을 해볼 수 있도록 활동 지도를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익숙해지고 후에 잘 하게 되면 뭐 한 번에 비행하는 인원수를 늘려주신다거나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기 편하신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니 드론 로니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잼플레이 교육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후부터 이제 실제로 교육을 하실 때는 매 월마다 나가는 교재를 가지고 교구를 사용해서 수업 진행하실 텐데요. 매월 사용하시는 교재에 대한 설명, 자세히 수업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자세한 수업 내용들은 별도의 영상들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들 참고하셔서 수업 준비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놀이교육 잼플레이 제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